네, 지금까지 한국인들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한다라는 얘기를 같이 배워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빵, 과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그 탄수화물은 소화돼서 포도당이 되고 그 포도당은 인슐린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주 정상적이죠.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건강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과도한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게 된다면 그 탄수화물은 남게 되고 남은 탄수화물은 간에서 저장되게 되죠. 저장된 탄수화물 외에 남으면 바로 지방 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비만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 탄수화물을 잘 제어할 수 있는 물질 중에서 첫 번째, 흰 강낭콩 추출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는 아밀라제를 직접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차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소화된 이런 포도당들은 우리 몸에서 올리고당으로 바꿔주는 식이섬유로 바꿔주는 중요한 효소가 있는데 트랜스 글루코시다제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에 의해서 바뀐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되면서 여러분의 장 건강을 도와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몸에 남는 포도당이 있다면 바로 지방으로 축적되는 과정을 차단해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되겠습니다. 네, 약사님들이 약국에서 다이어트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환자들을 접하게 되죠. 그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살을 빼고 싶지만 정말로 먹는 걸 참기도 힘듭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탄수화물의 흡수만 잘 제어해 준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거기 가장 핫한 흰 강낭콩 추출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흰 강낭콩 추출물은 미녀들의 콩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핫하고 여러 논문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죠. 흰 강낭콩 추출물은 파세올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 파세올라민은 탄수화물의 소화에 결정적인 아밀라제를 차단해서 탄수화물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몸으로 탄수화물이 덜 들어오니까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요.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해서 식욕 억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임상 논문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탈리아에서 성인 남녀 59명을 대상으로 해서 흰 강낭콩 추출물을 복용한 군과 복용하지 않은 군을 나누고요. 칼로리를 2000에서 2200칼로리로 제한하는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간 진행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흰 강낭콩 추출물을 복용한 군에서는 체중이 무려 2.9kg가 빠졌고요. 그렇지 않은 군에서는 0.3kg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체지방량인데요. 흰 강낭콩 추출물에서 대부분은 체지방이 감소됐다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우리 몸에서 체중이 빠졌지만 대부분이 지방에 빠졌다라는 거고요. 이런 놀라운 결과는 다른 데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논문들은 흰 강낭콩 추출물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 분석 결과 메타 분석에서도 유의하게 체중이 감량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약사님들 트랜스 글루코시다제 하면 포도당을 올리고당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효소인데요. 약사님들 보시면 효소 하면 대부분 큰 분자들을 잘게 조개는 역할을 하는 소화로 개념으로 이해하시는데 사실은 이 트랜스 글루코시다제는요. 이렇게 잘게 조개지는 것들을 크게 만들어서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는 놀라운 효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물질들이 식이섬유, 올리고당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올리고당이나 식이섬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효소들이 소화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소화되지 않는 이런 올리고당들을 바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그것들은 장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면서 장 환경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탄수화물을 줄이기 때문에 식후혈당이랄지 비만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트랜스 글루코시다제가 얼마나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만드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본에서 했던 실험인데요. 이렇게 파스타랑 우동을 가지고요. 트랜스 글루코시다제를 투여하고 90분 동안 기다리면요. 30%, 25%가 소화되기 어려운 올리고사카라이드, 올리고당의 형태인 식이섬유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빵, 과자, 밀가루가 20, 30% 정도가 야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일석이조의 놀라운 효과를 갖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가 우리 몸을 해하는 건 다 아시는데요. 그것을 해결해주는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논문에서 이 트랜스 글루코시다제의 효용이나 혈당 강화 효과는 밝혀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차단해 줍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고 임상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용 기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로토닌에 대한 레벨을 높여서 식욕을 억제한다는 논문도 있고요. 렙틴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해 주는 건 바로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변환해 주는 효소를 억제해서 지방으로 축적되는 과정을 차단해 줍니다. 그렇다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복용했을 때 어떤 임상 결과가 나올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도에서 BMI 26 이상인 남녀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칼로리를 2000으로 제한했고, 그리고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주, 2달 동안 따라가면서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복용하지 않는 군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복용한 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와 첫 달, 둘째 달을 비교해 보면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복용한 군에서는 2달 만에 무려 4.5kg의 감량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 렙틴이라고 하는 식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서 렙틴의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식욕을 억제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가 비만을 유발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세 가지 물질은 탄수화물의 과도 섭취로 인한 한국인의 비만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솔루션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